안녕하세요. 이번에는 7번째 날이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지나갔고요. 두 번째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가장 기본적인 UI. 자,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위젯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화면 정도는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까지 만들었던 그런 화면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 하는 의문을 조금씩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만드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안드로이드 앱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아주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근차근 아셔도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이제 뒷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자, 이런 그 플로우를 따라서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간단한 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데서 새로운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띄워지는 건지, 그리고 그 처음 헬로 월드에서 웹브라우저를 띄울 때 어떤 웹브라우저를 어떻게 띄워라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사이트 주소만 딱 쳤더니 웹브라우저가 떴었어요. 그게 도대체 왜 뜨는 걸까? 어떻게 뜨는 걸까? 그런 의문이 아마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화면이 구성되는 건지, 그리고 새로운 화면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화면을 띄우려고 할 때 어떻게 띄우는 건지, 그리고 원래 화면을 다시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화면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화면, 새로 만든 화면 간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쓰면 전환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가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 번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 자바 코드에 대해서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헬로 월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나중에 추가된 부분들이죠. 실제 자동으로 처음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볼 수 있는 코드는 여기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 헬로 월드라고 우리가 입력했었는데요. 헬로 월드 액티비티라고 해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on create라고 하는 게 또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슈퍼라고 하는 거는 상위 클래스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액티비티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거에 on create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그냥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 만들어진 코드에서는 이 한 줄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구조적인 코드라고 보면 실제 들어가 있는 코드는 이 한 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줄의 코드가 의미하는 건 뭘까? 자, 우리가 r.layout.main이라고 하는 거는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여기 있죠?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layout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main.xml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main.xml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 구성을 해주는 XML 파일입니다. 그래서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이 main.xml에 들어가 있는 화면 구성 그거를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액티비티 화면에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XML에서, main.xml에서 버튼을 집어넣고 해서 화면 구성을 했다면, 그거를 여기 지금
액티비티가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화면에다가 그 만들어진 버튼들을 갖다 넣어서 배치해 주는 거죠. 배치는 레이아웃이 하는 거니까 지금 갖다가 설정을 해서 딱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근데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레이아웃이나 뷰나 이런 것들을 화면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에다가 설정해주는 역할 말고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XML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파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 정의된 버튼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실제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이 됐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을 자바라는 소스에서 어떤 기능을 넣어주려고 할 때 이 버튼이 도대체 메모리상에 어디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id라고 하는 걸 넣어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러면 XML이라고 하는 파일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메모리상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올리는 과정이 있을 거고, 메모리상에 올린 다음에 그 올린 버튼 객체를 자바 소스에서 참조해서 거기다가 이 버튼이 눌려졌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기능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뭘로? id 값을 이용해서 찾아서 붙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X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상으로 올린다라고 했는데 main.xml에 들어가 있는 소위 버튼 태그, 자, 이거는 버튼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이 버튼에 대한 정보를 정의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될 때 메모리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자, XML 파일 안에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로 해서 버튼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될 때 실제 메모리상에 이 버튼 객체가 이게 메모리라고 하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정도의 공간을 점유하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얘가 버튼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버튼 객체가 메모리상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 객체가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작 버튼이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죠. 화면상에 보여지려면 당연히 얘가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어야 보여지겠죠. 뭐 파일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메모리에서 관리가 되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실행됐을 때 메모리상으로 올리는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과정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자, 이게 이 레이아웃을 인플레이션 한다라고 해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버튼과 같은 이런 것들을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상에, 그러니까 화면상의 버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메모리상에 객체화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find view by id로 찾을 때는 이미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버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줄 다음에 버튼을 놓고 찾게 되는데 만약에 set content view가 아래쪽에 가 있고 버튼을 먼저 find view by id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XML 파일에 정의되어 있던 게 메모리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set content view 있는 이 코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버튼을 찾으니까 메모리상에 없겠죠. 메모리상에 있어야지 얘가 id 값을 이용해서 찾아주는데 그 정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sorry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는 거죠. 에러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 버튼 select라고 하는 요 변수가 null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소위 inflation,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내부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걸로 XML에 정의된 버튼을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있는 XML 파일의 정보를 설정을 하면 그게 화면에 보여지는 역할을 얘가 해주지만 동시에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역할도 한다.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정의가 돼 있어요. 아직 액티비티가 뭔지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일단 하나의 화면이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화면에 보여질 내용을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XML로 정의한 게 하나의 화면에 보여질 전체 레이아웃이 아니고 일부분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 화면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에 만약에 버튼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그러면 XML로 정의를 했다면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메모리상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뒷부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XML 파일에다가 버튼 같은 거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자동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set content view라든가 이런 메소드가 호출되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객체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set content view가 자동으로 그 코드 자체가 만들어지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화면 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내용을 화면에다 갖다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분의 내용을 먼저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같은 경우에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별도의 인플레이션을 해야 된다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너무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이해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 화면 구성과 화면 간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 때 어떤 프로젝트를 헬로 월드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 있는데요. 그 화면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의 화면을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화면을 만들고 그 화면을 필요할 때 띄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화면에서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죠? 항상 여러 개의 화면을 만들어서 쓰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같이 보게 될 화면 구성과 새로운 화면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화면 구성과 화면 간 이동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액티비티, 서비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게 있고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하면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처음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화면을 먼저 구성할 수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면 구성,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중심으로 먼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구나. 몇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액티비티를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액티비티는 어떻게 띄워주는 걸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처음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웹 브라우저를 띄우는 걸 해봤습니다. 그죠?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 버튼을 눌렀더니 웹 브라우저가 띄워졌어요. 자, 근데
웹 브라우저가 띄워질 때 잘 기억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인텐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인텐트가 아직 뭔지 잘 모르지만 그 인텐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로 호출했냐면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했어요. 그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 인텐트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인텐트를 해석을 해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어떤 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웹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이 있지? 그러면 웹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주고 거기에 그 해당하는 웹사이트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일반적인 다른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부분, 윗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일반적인 객체지향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웹브라우저 같은 거를 이미 다른 개발자가 또는 단말기 개발 회사가 만들어 놨다면 장착을 했겠죠?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쓰세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예를 들어서 U라고 만들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놨겠죠. 물론 뭐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새로운 브라우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아니면 또는 참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이트 주소를 설정하고 브라우저에다가 show를 하면 그러면 브라우저가 화면에 띄워지는 이 과정이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브라우저가 다른 사람이 만든 브라우저라면 다른 사람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만든 또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이 헬로 월드 같은 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액티비티를 메인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메인 액티비티의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띄워주냐면 바로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객체를 하나 만들고 걔를 이용해서 show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브라우저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show를 하면 띄워지겠죠. 그렇죠? 그 show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 브라우저를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는 조금 처음에 보면 번잡한 것 같긴 해요.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여러분 사용하신 코드는. 여기서 사이트를 지정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사이트를 지정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그죠? 웹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인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요. 근데 이 스타트 액티비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정 브라우저를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나 사이트 보고 싶은데 사이트 주소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코드에서 전달해준 인텐트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 사이트 주소를 해석을 하겠죠. 이거는 사이트를 보고 싶어 하나 보다. 그래서 사이트니까 HTTP로 시작하니까 사이트를 보고 싶어 하나 보다. HTTP라고 하는 거는 소위 MIME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FTP는 뭐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만약에 여러분이 지정을 해 놓으셨다면 뭐 워드 파일을 보는 거든 엑셀 파일을 보는 거든 그죠? 그런 것들을 MIME 타입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보고자 하는 문서 또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 브라우저를 보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띄워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인텐트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텐트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띄워주는데 이게 안드로이드가 다른 랭귀지와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해보죠. 자, 다른 액티비티를 띄울 때 인텐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그 인텐트는 바로 어떤 다른 앱의 화면이나 또는 다른 화면을 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달돼서 시스템이 액티비티를 띄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웹브라우저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화면만 이렇게 띄우냐? 여러분이 직접 어떤 화면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직접 띄워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달해서 여러분이 만든 다른 액티비티 화면을 띄워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헬로 월드에서 했던 거를 복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쭉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좀 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파일에서 new, 그 다음에 other, 딴 거로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있죠? next 해서 자, 이번에는 hello world 2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next, 안드로이드 2.2, next. 자, 그 다음에 패키지 org, 안드로이드 town, hello 2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finishi를 누르시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겠죠? 자,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거는 실행을 해보면, 에뮬레이터는 미리 띄워놓을게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텍스트 뷰, 헬로 월드에 나와 있는 텍스트만 하나 딱 뜨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버튼을 만들고 동작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게 main.xml이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버튼을 집어넣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시키겠었죠. 그죠? 그 과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뷰를 복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 텍스트는 그대로 놔두고요. 복사를 해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태그를 버튼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리고 둘 다 랩 컨텐트로 바꿔주면 이 버튼의 시작 글자에 맞게 크기가 딱 맞춰지겠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얘가 가로의 중간으로 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써서 센터 또는 센터 horizontal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버튼이 가운데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부분을 다 지워준 다음에 equal이라고 집어넣으면 중에 center horizontal, center vertical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이거를 자바 소스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XML에 정의된 이 버튼을 소스에서 참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게 내부적으로는 메모리상에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올라오겠지만 버튼의 이 정보를 소스에서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ID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ID는 자, add plus ID 그 다음에 start 버튼 이렇게 ID 값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XML에 이렇게 ID까지 넣어줬으니까 자, 이제 소스로 가보면 또 이렇게 움직였네요. 네. 자, 소스로 가보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서 자, 버튼을 참조해서 우리가 버튼에다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자,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id 값을 이용해서 그죠? r.id 하면 우리가 만든 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빌드 과정에서 자동으로 넣어준다고 했죠. 급수가 자, 그렇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버튼으로 참조를 하죠. 똑같이 스타트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으로 참조하면 버튼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 자동으로 임포트라고 하는 게 되고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헬로 월드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자,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자, 자바에서는 이벤트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을 때 딱 누른 그 정보가 만약에 버튼에 눌려졌으면 이 버튼에다가 소위 리스너라고 하는 걸 설정하면 그쪽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버튼은 클릭했을 때, 자, 내가 손으로 딱 터치했을 때 한 번 호출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고요. 자, onClick listener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세미콜론 붙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그러면 뷰에 있는 onClick listener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메소드는 public void onClick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view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빨간 줄이 다 없어지죠. 자, 여기까지 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어떤 기능을 집어넣거나 라고 하는 뭐 그런 동작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자, 저장을 하죠. 컨트롤 S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화면 말고 또 다른 화면을 직접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제일 빠른 방법이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하죠. 그 다음에 이 패키지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된다 그랬죠. 자, 이거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new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new activity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new activity라고 하는 건 화면 구성 자체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main이라고 하는 똑같은 XML 파일을 지정하고 있으니까 화면 구성이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화면 구성으로 만들어 주려면 또 똑같이 main.xml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컨트롤 V,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new activity.xml로 파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newActivity.xml로 먼저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 표시에 우리가 이거는 new activity다. 자, 새로운 액티비티, 새로 만든이라고 할까요? 네, 새로 만든 액티비티입니다. 새로 만든 화면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 대신에 우리가 자, 새로 만든 화면을 화면에 띄웠다가 액티비티를 화면에 띄웠다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버튼의 기능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 버튼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이 아니라 돌아가기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요게 new activity라고 해서 새로 화면 구성을 정의를 한 거예요. 자, 텍스트 뷰 하나에 버튼 하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의 ID 값을 바꿔준 거고요. 표시되는 텍스트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수정한 newActivity.xml이 새로 만든 newActivity.java에 적용, 요 액티비티, 새로 만든 화면에 적용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layout.main이 아니라 layout. 뭐가 되죠? 자동으로 또 들어가 있죠? new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서 새로 복사해서 수정한 그 정보가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new activity에는 스타트 버튼이 아니라 백 버튼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백 버튼으로 해서 수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Hello World 2 Activity라고 하는 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걸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든 화면을 띄워줄 때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웹 브라우저를 다른 사람이 만든 웹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줄 때 인텐트를 이용해서 시스템으로 던져줬던 것처럼 똑같이 얘도 시스템으로 던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인텐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면 되죠. 아직 인텐트가 뭔지 잘 모르지만 자, 인텐트를 쓰래요. 자, 그러면 my intent라고 하는 걸 new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나 만듭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해서 아직 뭐 context가 뭔지 잘 모르지만 자, 이걸 그냥 쓰라고 하니까 써보죠. 그 다음에 new activity.class. 자, 이것도 왜 이렇게 지정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쓰라고 하면 일단 쓰시면 됩니다. 자, new activity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든 이 액티비티의 이름이죠. 그죠?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class로 하게 되면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부르죠. 어쨌든 클래스 인스턴스를 넣는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 줄이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빨간 줄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스타트 액티비티 해서 my intent라고 하면 이 인텐트 정보가 시스템으로 던져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이거를 해석을 해서 액티비티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에러가 없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신 다음에 컨트롤 F11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에뮬레이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든 이 소스가 실행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신 거는 복습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하던 과정을 복습하면서 자, 지금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에 이렇게 뜨죠, 그죠? 자, 아까 우리가 버튼을 딱 그 사이즈에 맞게 시작이라고 하는 요 내용물 텍스트의 사이즈에 맞게 버튼 크기를 만들어주면서 가운데로 보냈죠. 여기 띄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원래 텍스트 뷰는 그대로 놔뒀으니까 위에 보이게 되겠고요. 자, 이 버튼을 딱 눌러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거는 내가 만든 새로운 화면을 띄워주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미안하다는 화면이 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에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갑자기 뭐가 확 보였어요. 예, 뭐가 확 보였다가 없어져 버렸네요. 자, 그거는 자, 여기 또 뭐가 확 보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에러가 생기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고 싶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중간에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고 싶다면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보시면 예, 이렇게 나오는데 또 딴 거, 아더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 DTMS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고 OK를 눌러보시면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자, 자바 에디터에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예, 좀 생소한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아래쪽에 있는 걸 보시면 로그 캐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은 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 캐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 화면이 예, 여러분들이 디버깅 메시지 같은 걸 보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떠 있는 에뮬레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그 에뮬레이터의 정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쭉 떨어진 거예요. 자,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떴네요. 자바를 해보셨다면, exception은 예외 상태, 그죠? 에러라든가 이런 정보가 exception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뜬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에러는 왜 뜬 거냐 하면,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자바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왜 뜬 에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였어요? 새로운 화면을 new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만든 다음에 그거의 화면 구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 main activity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start activity라고 하는 데서 intent라고 하는 거를 전달해서 띄웠는데 자, intent는 어디로 전달된다 그랬죠?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그랬어요. 근데 시스템이 new activity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new activity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웹 브라우저가 있는지를 알았다면 웹 브라우저를 띄울 수 있는데 웹 브라우저가 있는지를 몰랐다면 우리가 HTTP 어쩌고 저쩌고 넣어도 못 띄워주겠죠,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new activity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new activity를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라고 시스템에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manifest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nifest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었어요? 자, activity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복사를 했었어요. 그죠? 자,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두 번 엔터 치신 다음에 컨트롤 V. 자, 꺽쇠로 닫아주면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보기 좋게 엔터 한번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new activity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해보게 되면 뭐 처음에 뜨는 메인 액티비티는 똑같은 형태로 뜨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제대로 뜨네요. 새로 만든 액티비티입니다. 우리가 새로 newactivity.xml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었던 정보가 그대로 있네요. 돌아가기 아이고 얘는 아직 기능이 없으니까 얘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했어요? manifest에다가 new activity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이걸 왜 넣어줬을까요? 시스템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manifest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앱에 이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시스템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몇 개 중에? 4개 중에 4개의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아까 처음에 앞에서 봤는데요. 자,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시스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시스템에서 알아야 되고 그거는 매니페스트에 여러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시스템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안 하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4가지는 항상 새로 만들면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만들고 그 화면으로 그 화면을 띄우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뉴 액티비티.자바에 가보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백 버튼이라고 하는 거, 돌아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inish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S,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뭐 똑같은 화면이 뜰 거고요. 자, 새로운 화면을 이걸 눌러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그죠? 자, finish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액티비티, 새로 만든 new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화면이 메모리상에 만들어져서 앞에 보였죠. 그죠? 그래서 이 버튼을, 돌아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finish를 하게 되면 새로 만든 new 액티비티가 finish, 말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종료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전의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액티비티는 내가 새로운 액티비티라고 해서 화면을 앞에 띄워주게 되면 그 이전에 떴던 화면은 화면 뒤에 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원래 화면에 숨어 있다가 새로 뜬 화면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전 화면이 다시 보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거 2개의 화면이 있는데 그 2개의 화면 간에 필요할 때마다 이쪽으로 갔다가 그죠? 이걸 띄워줬다가 다른 걸 또 보여줬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과정 자꾸 연습을 해서 눈에 굉장히 익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눈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손에도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PPT 교환을 한번 돌아와 보죠. 자, 지금 좀 전에 같이 해봤던 코드를 보고 나서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주면 그 인텐트 정보는 시스템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HTTP라든가 이런 사이트 주소 같은 것들을 직접 줄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내가 뉴 액티비티를 새로 만들었을 때 뉴 액티비티를 직접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거를 화면에다가 띄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띄워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 화면을 지금처럼 뉴 액티비티 같은 화면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객 관리다. 그러면 고객 관리 메뉴 화면이 있을 거고 메뉴 화면에서 거기에 뭐 고객 리스트 보기, 고객의 매출 정보 보기, 그다음에 고객의 예를 들면 경조사 정보 보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여러 개의 화면을 띄우면서 동시에 이 여러 개의 화면에서 어떤 결과값을 다시 내가 전달을 받고 싶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어떤 결과값을 주거나 받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고객 리스트가 있으면 고객 리스트에서 한 고객을 딱 선택했을 때 화면 전환되면서 선택한 고객의 정보를 그 이전에 띄웠던 메인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인텐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화면으로
다른 화면을 띄웠다가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요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제가 어떤 고객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 거를 다른 화면이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거는 인텐트라고 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텐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두 개의 서로 다른 화면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에서 아까처럼 새로 띄워진 액티비티에서 어떤 이전으로 돌아갈 때 그냥 단순히 피니쉬를 해서 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내가 고객을 이 A라는 고객을 선택했어요 라고 그 고객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려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응답을 보내줘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앱에서는 여기에 보시는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 그 다음에 여기는 set result를 통해서 다시 응답을 보내주는 이런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달된 응답 코드를 다시 응답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간단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타트 액티비티에다가 for result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러 표시가 났네요. 빨간 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려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올려보면 설명이 나와요. 자, 무슨 설명인지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 안에 들어갈 파라미터의 개수가 그렇죠? 여기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전달을 하면서 동시에 상수값을 하나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개의 화면을 새로 만들어서 띄웠을 때 그 화면들을 구분하는 상수값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새로 만든 new 액티비티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new 액티비티 2라고 하는 액티비티 또 만들었으면 걔는 2번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my intent라고 해서 콤마하고 여기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번이라고 하는 코드를 넣으면 새로 띄워지는 액티비티는 1번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청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워줘도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좀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어떤 차이인지는 조금 이따 보자. 자, 그 다음에 new activity라고 하는 것도 아까처럼 finish를 하는데 단순히 finish를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다시 보내준 상태에서 finish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보내줄 수 있냐면 intent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엔터를 두 번 치고요. intent를 하나 만들어보자. intent. 자, 이번엔 응답으로 가는 거니까요. result intent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intent. 자, 빨간 줄이 생겼으니까 Ctrl Shift 알파벳 O를 눌러보죠. 자, 그 다음에 이 result intent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et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set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이 result intent라고 하는 거를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빨간 줄이 있네요. 그죠? 또 갖다 대보면 이런 거 없대요. 이런 거 없대요. 그래서 set result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려면 intent라고 하는 걸 전달하면서 사용을 하려면 두 가지를 또 마찬가지로 써야 됩니다. 뭐냐면 result intent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서 이 앞에 똑같이 또 코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이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보죠. 자, 이 상수값 똑같습니다. 이거는 응답 코드라고 해요. 네, 내가 응답을 이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얘가 끝내면서. 그래서 이 응답이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하면 오케이, 400이라고 하면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응답 코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ntent라고 하는 거에 나중에 또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죠. 자, result intent라고 하는 거에 뭐 아직은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put ext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name, 고객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ame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고객을 넣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썼었던 소녀시대가 낫겠네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인텐트에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네, 어떤 데이터를 더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결과값으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원래 나를 띄워줬던 데다가 던져준 겁니다. 그럼 컨트롤 S를 가지고 해보면 얘가 이제 응답을 보낸 거예요. 응답 코드 20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얘가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날 거 아니에요. 화면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다시 돌아왔는데 메인 액티비티가 고객을 선택한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코드는 뭐냐면 자, 이미 그것도 액티비티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 자, 오른쪽 여기까지 나와서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소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Override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해보시면 이미 상위 클래스에, 부모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쭉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OK 눌러보시면 자, 메소드가 자동으로 쫙 만들어집니다. 쫙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소드, 상위 클래스에, 또는 부모 클래스라고 부르죠. 자,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잘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o do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뭐 그냥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이 밑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new activity에서 보내온 응답이 있을 때 그걸 처리하는 애예요. 예, 그런 메소드입니다. 얘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파라미터 리퀘스트 코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넘겨준 요 값이에요. 이게 요청 코드라고 그랬죠. 그죠? 새로운 화면을 띄울 때 new activity는 1번, new activity 2는 2번 그랬으니까 만약에 new activity 2에서 넘어오면 이 값이 2가 되겠죠. 그죠? 요 값이. 그 다음에 result 코드는 뭐예요? 아까 new activity에서 넘겨준 요 200이라고 하는 요 코드가 result 코드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ent는 뭐예요? 얘가 결과로 넘겨준 intent라고 하는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한번 메시지로 간단하게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퀘스트 코드하고 리절트 코드를 한번 뿌려보죠. 자, 그러면 토스트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그죠? 자, 잠깐 보여주는 메시지를 토스트라고 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make text라고 하는 거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게 지금 요 메소드가 액티비티 자체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이 경우에는 this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ext라고 하는 데에서는 자, result 뭐죠? 응답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request 코드 그 다음에 콤마를 하나 붙이고 result 코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 다음에 toast length long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show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메소드가 호출됐다, 자동으로 호출됐다. 언제? new activity가 화면에서 없어지면서 얘가 호출됐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가 보여지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Ctrl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제 메인 액티비티가 처음에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눌렀네요. 자, 그리고 new 액티비티가 떴어요. 여기까지는 뭐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자, 돌아가기 버튼을 딱 눌렀더니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오면서 응답이 1,200이 됐네요. 자, 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 게 맞죠? 자, new activity라고 하는 게 화면에서 없어지면서 여기 hello world 2 activity라고 하는 메인 액티비티가 호출됐고 그때 이 메소드가 호출된 겁니다. 그래서
넘어온 코드를 보니까 리퀘스트 코드가 1이 넘어왔고, 왜? 2를 던져줬으니까. 리절트 코드는 뭐예요? 200이 넘어왔죠. 왜? 뉴 액티비티에서 200을 넘겨줬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화면을 새로 하나 만들고 그 새로운 화면하고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가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오는 그 새로운 화면하고 같이 화면 전환이 되는 그 과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스타트 액티비티 이외에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앱에서는 이게 훨씬 많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떤 인텐트라고 하는 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새로운 액티비티로 보내주거나 새로운 액티비티에서 다시 응답으로 보내줘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실제 이 오늘 액티비티 리절트에서 인텐트라고 하는데 넣어준 데이터를 뽑아서 선택한 고객, 여러 개의 고객 리스트, 고객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거를 전달받아서 표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이나 뒷부분에서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지금 바로 전에 보신 Start Activity for Result, Set Result,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화면 간에 전환하는 이 예제는 여러분이 눈 감고도 쓰실 수 있게. 왜 눈 감고도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앱을 만들 때는 화면을 적어도 2-3개 이상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모르면 화면을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게 아주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